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소싱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입하는 절차에 앞서 이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싱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누가 어떤 상품을 갖고 와서 소싱을 했는데 그 절차는, 그 방법은 솔직히 매출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소싱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 만들어진 기성작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나름의 브랜딩을 거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추가된 게 조금 있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온 게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크게 썼어요. 브랜드 명수의 소싱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브랜딩을 할 거니까 1년 내내 탄탄한 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탄탄한 판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키워드를 정한 거긴 하지만 1년 내내 꾸준한 판매를 말합니다. 저는 이 브랜드 명수에서 소싱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탄탄하지 않지만 점점점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우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간 그런 상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만족될 것 같으면서도 시중에 나온 지 6개월 이내의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한 이후에 남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허들이 있는 제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마친 다음에 한 번의 주문량은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이 확정된 채권을 사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이걸 내가 팔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하다가 멈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 컨설팅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소싱한 상품을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느끼게끔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면은 이 방법을 채용해서 소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부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탄탄한 판매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랩 혹시 아세요?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시면요, 1년 내내 대표 키워드, 내가 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표 키워드가 1년 내내 트래픽이 꾸준한 거예요. 저는 최소한 700번 정도 PC 모바일 합친 키워드가 700 이상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계절에, 어느 한 시즌에 갑자기 훅 올랐다가 훅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1년 내내 꾸준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는 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에 기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매출이 기복이 없으면 이 상품은 꾸준하게 회전율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품을 1년 내내 가져가도 1년 내내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점점점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 제품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명이 최대한 길게끔 가려면 꾸준한 트래픽에 상품을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지금은 이제 과거를 예를 좀 드릴게요. 어떤 걸 예로 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그 디스펜서 아시죠? 샵 디스펜서. 제가 지금 팔고 있다가 지금은 판매를 중지를 했는데, 처음에 샵 디스펜서가 시중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그냥 그랬어요. 제품 자체가 워낙 조금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점 우상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을 소싱을 했고 판매량이 점점 더 늘어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 아니면은 신제품이 나온다, IT 관련된 신제품이 나온다 했을 때 키워드가 조금 미약하겠지만은
잘 팔리고 있으면 같이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주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발목쯤에서 이제 그 주식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안 팔리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이 팔리고, 그리고 초반에 이 시장에서 내가 진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6개월 이내에 나온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다 돼간 상품들은 이미 이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가격이 무너졌거나 한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국내에 소싱이 안 된 상품들은요, 상품성 자체가 떨어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최신 상품 위주로 필터를 거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탄탄하게 꾸준하게 트래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요와, 그리고 웬만하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6개월 이전에 나온 상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남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은 허들을 세운 제품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보겠습니다. 바로 안전인증, KC인증, 어린이인증 이런 것들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남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초보자나 아니면 중수 정도의 셀러가 될 텐데요. 처음에 소싱할 때 물건값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 자체를 조금 불편해하는 셀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안전인증, KC인증 이런 걸 받아서 나름대로 허들을 세우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셀러들이 인볼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인증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세련되고 예쁘고, 혹은 기존에 있는 상품들보다 조금 더 기능이 향상되고 무언가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A, B라는 성능밖에 없었는데 새로 나온 상품은 기존에 있는 상품보다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돼졌고 C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A, B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상품에. 그럼 C라는 기능이나 C라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다가 이제 기존의 상품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은 허들에는 가격도 존재합니다. 판매가 10,000원의 미만의 상품을 우리가 정하게 될 경우에는 누구나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니까 1,000개, 2,000개 시켜도 재고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싼데 비싸게 팔고 있었어.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쟁자가 들어서게 되면 그 가격은 점점점 무너져서 내가 사온 가격과 거의 큰 차이 없는 게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문을 할 때 60위안 이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남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은 허들을 인증 부분과 그리고 이제 기능 디자인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4가지가 된 거예요. 1년 내내 탄탄한 판매, 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최신 상품, 이거를 만족하는데 추가적인 허들을 세운 제품. 여기까지가 이제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이제 근간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운 브랜드 스토리에 기반해서 상품을 소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품을 갖고 왔을 때 다음 상품을 소싱할 때 컨셉이 명확히 잡히거든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소싱하게 되면은 브랜딩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와 브랜드를 감안한 이 4가지 조건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번에 주문량은 얼마가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트 배송도 예전에는 효과가 많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홈페이지, 독립몰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플랫폼도 계속 찾아서 입점을 시키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소싱하면은 정말로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싱 방법을 만들었어요. 절대로 내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보지만은 이 정도 조건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 상품을 가지고 제시했던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어디에 부합하고 있는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